안녕하세요. 유톡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 출산, 취업, 퇴직 그리고 또 하나, 집을 비우고 이사해야 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요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이런 이사가 사람들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사할 집도 살 돈도 시간도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정부가 대출을 6억으로 딱 막아버렸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주비라고 부르는 건설사나 은행에서 빌려주는 이사비 대출이 그동안은 비교적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집값이 20억이면 10억 이상은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고요.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동네에선 기본적으로 8억, 10억은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갑작스럽게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카드, 바로 이주비 대출도 6억까지만 가능하다는 발표였습니다. 처음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상황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줄 알고 부동산 계약까지 해놨어요. 전셋집도 알아보고 보증금 8억짜리 전세를 계약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 된다고 하네요. 왜요? 6억 이상은 안 돼요. 정부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요? 본인 돈으로 내셔야죠.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집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내 집을 담보로도 대출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한남동, 압구정동, 여의도 같은 서울 핵심 재건축 단지에서는 이미 전세 가격이 10억, 12억, 심지어 15억까지도 올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하려면 최소 8억에서 9억이 필요한데 정부가 6억까지만 대출 가능하다고 하면 그 차액은 도대체 누가 메우나요? 게다가 조합원들 대부분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다주택자는 대출도 안 되고 심지어 실거주 조건 충족도 복잡해지면서 이제는 내 집인데도 내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 시공사들 사이에서는 추가 이주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30억까지 빌려드립니다. LTV 150% 무이자 지원. 이런 말들이 버젓이 홍보자료에 적혀 있어요.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표를 받기 위해 정부에서 못 빌려주는 건 우리가 빌려줄게요 하는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주비 대출은 기본 이주비고 이외에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보증을 서서 빌려주는 건 추가 이주비인데요. 문제는 이 추가 대출의 금리가 7%에서 8%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본 이주비보다 훨씬 비싸고 심지어 추후 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집 짓는 일이에요. 아니면 대출받기 경쟁이에요. 게다가 이런 혼란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정부가 규제 발표를 하자마자 서울 곳곳에서 계약을 해지한 사람들, 전세 계약을 물린 사람들이 늘었고요. 전세자금 대출조차 실거주 목적이나 소유권 이전 조건부 같은 복잡한 조건을 달면서 이제는 전세조차 대출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긴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최소한 살던 집을 비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대출도 못 받고 전세도 못 가고 이사도 못 가고 결국 자기 돈으로 다 하라는 시기면 누가 감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한 가지 변화도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쪽으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주비 제한이 재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덜 적용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는 재개발 시대가 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금리도 여전히 높고 정부는 대출뿐 아니라 세금 DSR까지 계속 손보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또 언제든 상황은 뒤집힐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혼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내 집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시대. 집이 재산이 아니고 짐이 되어가는 이 현실.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주비, 전세대출, 잔금대출. 이제는 한 번이라도 정책이 바뀌면 전세금도 이사 날짜도 계약도 다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사하려면 정책부터 체크해야 한다고요. 그 말 정말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내 삶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건 바로 정책과 숫자 노름이 되어버린 세상이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이 모든 걸 이겨낼 작은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할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그리고 너무 빚에 의존하지 않는 삶, 내 형편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